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이 약 한 25개 내외 정도 9월 말에 신규 구역 지정이 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이제 사연을 토대로 이제 서울 재개발 예정지 한 3곳 정도를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한 1억대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다 보니까 뭐 자녀 명의로 취득을 하거나 뭐 증여 용도로 적합한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5월 26일이었습니다. 21년 5월 26일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의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뭐 거창하게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핵심 골자는 그겁니다. 재개발 규제를 한 6가지 정도를 좀 완화를 하겠다. 완화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공모 추진으로 25개 이상 구역을 좀 발굴해서 25년까지 약 13만 호, 그리고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축 이 정상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11만 호를 좀 추가해가지고 총 24만 호 주택 공급을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시의회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고, 빠르면은 이제 9월 말 후보지 공모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적지만은 않아요. 여러 구역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후보지는 약 한 25곳 내외 정도 된다라고 좀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선정되는 총 세대수를 보면은 약 2만 6천 가구입니다. 2만 6천 가구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신규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비 사업지다 보니까요, 이제 기존 멸실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신규 공급 자체는 아주 많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이제 새로운 곳이 낙후된 곳이 재개발이 이제 다시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깨끗한 곳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림 1구역을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한번 찾은 것 같아요. 이제 홍보차 찾은 거겠죠. 그래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민간 재개발을 지금 이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신속 통합기획 방식은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공공기획을 좀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이제 공공자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민간의 느낌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좀 이름을 바꾼 거고요.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속도를 더 낼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당초에 이제 공공기획 재개발로 불렸지만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이런 공공재개발하고 이름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혼선이 되니까 요 명칭에 이제 공공자를 떼어내서 자신들의 이제 민간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약 5년 이상 소요가 됐던 정비구역 절차를요, 2년 안에 이제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속도가 이제 빨리 될 수 있는 것이겠고, 용적률도 좀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림 1구역에 이 사례를 좀 적용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림 1구역을 뭐 지금 투자로 검토하셔도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단 여기는 향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뭐 그런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등의 이슈 등이 있으신 분들은 신림 2구역을 보시면 더 좋겠죠. 네. 뭐 이렇다 보니까 많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오세훈표 공공기획이 이제 열풍에 있는 것이겠고요. 기존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좀 해제가 되면서 뭐 도시재생으로 검토가 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금 동의서 진구가 매우 활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인 지역들을 제가 좀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창신동 있고요. 뭐 장이 11구역, 서계동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이 신청 요건이 동의율 30%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이제 넘겼거나 이제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종로구 행천동 일대도 있고, 뭐 숭인동,
이제 구로 1구역, 뭐 동자동, 자양 4동 일대, 그리고 불광 1동, 신림 4구역, 뭐 상도동, 뭐 가리봉 4구역 등 이 10개 지역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이번 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25개 정도 뽑을 거고요. 뭐 이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25개에서 혹은 그 이상 후보지를 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후도가 충족된 그런 지역들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 긍정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즉 이제 지원 문턱과 이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원 문턱 자체가 낮고 이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이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포함이 됐던 지역들은 좀 배제를 시켰는데요. 요번에 공공기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도 사업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요 15% 미만의 이제 공공임대 비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비율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지역들이 지금 공모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구역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8월의 집가격은 10여 년 만에 최고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국이 이제 매매, 전세, 월세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수치는 이제 수도권 2008년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이 된 겁니다. 재건축이나 이 중저가 단지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서울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의 지방 거주자이시고요. 지방의 상가주택을 이제 한 채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실거주 하시면서, 좀 생활비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이제 투자처를 찾고 계신 것 같고, 여유 자금은 1억에서 2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장기 투자처를 보고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서울을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 뭐 제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답동 일대를 뭐 생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용답동 보시면 뭐 괜찮습니다. 현재 뭐 매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뭐 1억에서 2억 정도로 검토하셔도 되고요. 이왕 사연을 또 보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2곳 정도, 총 그렇게 되면 이제 3곳이겠죠. 이제 3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지역이 요 용답동입니다. 용답동 일대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위에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니까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변 지역들을 보면은 용답동 이 주변 지역들을 보면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도 있고, 왕십리, 뭐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개발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발의 압력을 좀 같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런 옥수동이라든가 성수 전략지구 등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곳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은 성동구 일대를 보시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용답동 외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근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사근동. 이거 보시면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바로 위쪽이 이제 사근동이거든요. 여기도 노후 저층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송정동 일대도 있습니다. 송정동 일대도 이쪽 부분이 또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 지역을 이렇게 3곳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예정지 투자는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가장 소액인 구역을 매물을 좀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시 자료를 2014년도에 좀 확인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근동이라고 있죠. 이게 재개발 구역이었었는데 좀 해제가 됐습니다. 211-1번지 일대입니다. 지리로 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좀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이 된 지역이고, 골목골목 아주 저층 주택가가 좀 많은 구역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개발의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2014년도에 역시 해제가 됐던 그런 구역이에요. 14년도에 재개발이 많이 좀 해제를 시켰었는데요. 이 성동구 송정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동 73-766 일대도 보시면은 해제가 됐고요. 물론 여기를 이제 서울시에서 해제를 한 건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해제를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여길 또 재개발하게 되면은 자기 또 이주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추가 부담금도 문제가 있다라고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자체적으로 좀 해제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보면은 2014년 대비 현재는 21년이라서 사실 좀 손바뀜도 좀 많이 됐고요. 최근에 좀 지역이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 분들도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이런 이슈들은 좀 최근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무엇보다 여기도 이제 도시재생으로 좀 검토가 됐던 지역이고, 노후도가 충족이 충분히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세훈표 6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제 시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9월 말 후보지 공모 및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다. 약 한 25곳 내외 선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26,000가구가 신규로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공공기획 재개발 이름은 이제 바뀌었어요.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공공 이름을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 해제구역, 이 도시재생구역,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으로 계속 이제 소액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요번 9월 말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매년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분 중에 보면 50대 후반 1주택자신데 자녀명의 소액 투자를 문의해 주셨고요. 뭐 용답동 외에 지금 사근동이나 송정동도 충분히 노후도가 충족이 됐고 기존의 해제 구역이기 때문에 좀 같이 검토를 하시면은 좋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